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물었다. Masters of Scale. Masters of Scale은 리드 호프먼, 준 건, 데런 드리프 이렇게 세 분이 지으셨군요. 이주영, 옮김. 이것도 완전 신간 서적 같은데요. 누적 다운로드 3천만 회 이상. 전 세계 비즈니스 바이블이 된 팟캐스트 마스터스 오브 스케일 책으로 만난다. 2017년 5월 3일 첫 방송을 시작한 마스터스 오브 스케일. 5년에 걸친 시간 동안에 전 세계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지혜를 전하는 최고의 미디어로 성장했다.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인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리드 호프먼과 테드의 미디어 조직을 이끌어온 준콘 데런 드리프가 기획한 이 팟캐스트에는 시드 아이콘이 된 기업가 빌 게이츠, 리드 헤이팅스, 넷플릭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등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들이 출연해서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과 깨달음을 털어낸다. 비즈니스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한 이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쓰인 마스터스 오브 스케일은 리드 호프먼의 독창적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상위 0.1% 기업가들이 0에서 무한대로 기업을 성장시킨 최고의 전략을 제시한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수많은 거절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사용자를 먼저 찾아갔으며 최상의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도했다. 에피소드당 하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방송과 달리 이 책은 각 시즌에서 얻은 이야기들을 통합해서 10가지 주제에 맞는 성공한 비즈니스 리더들의 관점을 연결하고 공통의 패턴을 발견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유용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성공의 공식이란 없다. 스타트업은 더 이상 후드티를 입은 20대 청년의 성공 신화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연령과 성별, 재산과 교육 수준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세상 밖으로 꺼낸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이 책 속에 있다. 스케일, Masters of Scale, 스케일, 리드먼 호프, 준컨, 데런 드리프, 이주영. 자,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도 비행기 조립을 멈추지 않았던 모든 기업가의 이 책을, 그래서 이렇게 소개자 추천서들이 많이 있군요. 핵심은 서문은 이렇게 거절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든다. 그렇지. 지금은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때다. 영웅에 서서는 아이디어. 빈틈없는 문화를 만드는 바보들의 문화가 된다. 빈틈이 있어야 된다는 건 성장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성장, 빠른 성공의 공식이라는 없다. 말이 아는 행동을 주목해라.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도한다. 리드하고 또 리드해라. 세상이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그렇지. 마지막 결론은 어떤 사람이냐. 서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들과의 인터뷰.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과 친구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가 하면 소수의 몇몇 사람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일에 기꺼이 도전하면서 이렇게 꿈을 만든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성공한 기업가들은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일련의 지식과 역량 또 기업가 정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어떻게 우리는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이렇게 몇 가지 직관적인 진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아이디어가 때로는 기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최고의 아이디어일 수 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업계의 통념과 충돌하고 시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다. 사업 초창기에 적절한 사람들부터 아니요라는 솔직한 피드백을 듣는 것은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용자 수가 얼마 되지 않은 사업 초창기에 꼭 해야 하는 최적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십 구축하기 등과 같은 이런 스케일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일들을 잘 해야 향후 스케일업에 성공할 수가 있다. 알고 있다는 생각도 자 받아들이고 조정하기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 책에 등장하는 70명의 비범한 기업가들이 어렵게 깨달은 내용이다. 그들은 파괴적인 혁신으로 우리 사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기업들을 만들고 성장시킨 이 시대의 대표적인 기업가들이자 스케일업의 대가들이다. 이 책에는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계에 속한 기업가들의 성장 이야기가 담겼다. 리더 부문은 링크드인과 같은 오늘날 가장 성공한 몇몇 스타트업의 창업자이며 에어비앤비처럼 해당 업계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전환한 기업들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발견한 투자자이기도 하다. 리드가 스케일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 이런 경험은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주제를 여러 팟캐스트 가운데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방송으로 만드는 거대한 도움이다. 현재 마스터 오브 스케일은 기회와 위기의 시기에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이다. 다른 비즈니스 팟캐스트와는 달리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과 독자적인 음악, 기발한 유머 감각을 자랑한다. 덕분에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수백만 명의 열정적이고도 충성도 높은 팬들이 끊임없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2017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들과 수백 시간에 달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바탕으로 80편이 넘는 에피소드를 제작했다. 매 에피소드에 기업 한 명과 스케일업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리드 역할은 게스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케일업에 관한 여러 이론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인터뷰 내용을 모아놓은 것 이상을 담고 있다. 이어지는 중간 부분에서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여러 기업과 이야기를 엮으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한 리더의 통찰력이 다른 리더의 아이디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때였다. 지금 우리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 대격변의 시기에 살고 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가져와서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크게 성장시키는 사람이 반드시 후드티를 입은 청년일 필요는 없다.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되며 실리콘밸리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큰 돈도 필요 없다.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성공한 스타트업은 $5,000도 안 되는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로서의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창조적인 영감 이러한 저들과 역량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책에 등장하는 리더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렇다. 1장 거절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든다. 대부분 성공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투자 피칭에서 147번의 거절을 당했지만 더 뮤즈 공동 창업자 캐서린 민슈 148와 2011년 처음 문을 연 취업 브랜드 더 뮤즈는 밀레니엄 세대를 위해서 취업 플랫폼 단순히 채용 정보만 전공하는 것이 넘어서 사회 천연 직장인을 위해서 개발에 도움을 준다. 매년 1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용하는 미국의 대표 플랫폼 CEO 캐서린 민씨는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 피칭을 하면서 무려 148번이나 거절했다. 그만큼 많이 또 요청을 해봤다라는 거잖아요. 하루에 투자 피칭을 3번에서 4번까지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하는 답을 들어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듣는 등 마는 등 그래서 피칭이 끝나기 전에 자리에 일어나 버리기도 하고 술을 마실 때 무엇이 당한다서 견디기 어려웠고 참 이렇게 스피치를 하면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다음인데도 여전히 거절 하나하나가 모두 쓰러졌어요. 많은 위대한 기업가 그랬던 것처럼 캐서린 역시 자신의 구직 경험에서 더 뮤즈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어린 시절부터 국제 안보 분야에서 일하기를 꿈꾸던 캐서린은 대학 졸업 후에 키프로스 미국 대사관에서 일했지만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컴퍼니 뉴욕 사무실에서 컨설턴트로 3년간 일을 했다. 참 캐서린은 매우 불친절하고 실망스러운 경험들을 했다. 몬스터닷컴 같은 취업 사이트에서 키워드 일자리를 검색해 보셨나요? 한 개의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5,724개의 일자리가 나오기도 하죠. 그 일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캐서린은 새로운 일이나 직장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캐서린은
맥켄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나중에 더뮤즈의 공동 창업자가 되는 엘릭스 카블라코스와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다. 서로 다른 구직자들의 경험과 니즈에 초점을 맞춘 취업 사이트를 만드는 건 어떨까? 구직자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의 내부 사정을 먼저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구직자들에게 경력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도움을 줄 전문가들은 연결해주면 어떨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갔다. 우리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밤늦게까지 토론을 거듭했다. 그렇게 며칠간의 브레인스토밍 끝에 구직자들에게 경력 개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면서 다양하고 개별적인 니즈를 충족시키는 신뢰와 인기를 동시에 얻는 온라인 구인 구직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캐서린과 엘렉스는 더 뮤즈가 구직자들의 삶에 미칠 영향과 변화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캐서린은 투자자들을 만나 피칭을 시작했을 때 몇 가지 그들은 문제에 봉착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더 뮤즈가 타깃으로 생각하는 사용자층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목표한 사용자층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경력 초중반의 젊은 직장인인데, 투자자 대부분은 이미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로 전혀 다른 집단에 속해 있었죠. 또 대개 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미 확보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비교적 쉽게 다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더 뮤즈가 지향하는 비전이나 정리한 컨셉트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피칭을 듣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죠. 캐서린이 투자 피칭에 맞닥뜨린 두 번째 질문은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태도. 투자자 중에서 현재 필요함과 기존에 익숙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적기 20년의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벤처 투자자는 제가 피칭을 마치자 몬스터닷컴에 들어가 보더군요. 그러더니 이해가 안 되네요. 나는 이 사이트도 좋아 보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년간 한 번도 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력 초중반의 젊은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캐서린은 실로 여러 가지 형태의 거절을 경험했다. 헛수고예요? 라든가 너무 비싸요? 라든가 단정적인 거절도 있었고, 당장 투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락해요? 같은 우회적인 거절도 있었다. 여성 사용자들은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으면 모두 떠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라든가 대도시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까요? 사업 초창기에 매우 똑똑하고 성공한 투자자들부터 계속 아니요 라고 듣다 보면 스스로 비굴노녀들이 오르면 어쩌지?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자신의 직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캐서린은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의 구직자들, 특히 여성 구직자에 대해서 중년의 백인 남성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비관론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업을 시작하는 바탕이 되었던 확신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려 했었고, 결국에는 보상을 받았다. 더 뮤즈를 론칭하고 나서 사용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직감과 확신이 옳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22, 35세의 여성과 남성이었는데 그들은 더 뮤즈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정확한 필요한 플랫폼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준다. 더 뮤즈는 2,800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200여 명의 직원이라는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결국은 결과는 148번의 거절 덕분에 더 뮤즈의 비전과 실행 계획이 더 단단해지고 완전해질 수가 있었다. 거절한 것을 많이 숫자를 적어놨던가 봅니다. 어떤 거절은 사용자가 어떤 사람들일지에 대한 관점을 날카롭게 만들어주었고, 또 어떤 거절은 경쟁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생각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어떤 거절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실패를 피해가도록 해주고, 초기 자금 조달 과정이 끝날 무렵에 캐서린은 더 뮤즈가 피해가야 할 모든 잠재적인 위험과 경쟁자들보다도 앞서 탐색해야 할 미개척지가 표시된 로드맵을 손에 쥐게 되었다. 사실 캐서린뿐만 아니라 이미 성공을 거둔 여러 스타트업과 위대한 아이디어들 대부분이 초창기에 수많은 거절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우리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세우려고 애쓰지만 실제 성공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은 거절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1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거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듣게 되는 거절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거절은 오히려 자칫 간과하기 쉬운 정보를 모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거절 덕분에 그럭저럭 좋은 아이디어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거절 속에 황금과 같은 수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이제부터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했을 때 부딪혔던 거절의 사례를 볼 것이다. 그렇지 아니요 하는 그 속에서 핵심적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있겠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첫 번째